노래 중에 새야새야 파란새라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거든요. 저 노래가 나온 배경이 오늘 수업 내용이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온 노래야. 우리나라 전통 민요고요. 저 노래가 왜 나왔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같이 한번 오늘의 주제 동학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 가사가 어떤지 볼 건데요. 여러분 저 노래 느낌을 들었을 때 기쁜 노래 같아요? 슬픈 노래 같아요? 슬픈 노래요. 슬픈 노래 같죠. 굉장히 우리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야기,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무엇인지,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인데요. 자, 1차 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봉건. 여러분, 봉건이 무슨 뜻이냐면요, 중세 시대를 봉건 시대라 그래. 즉, 각 지역을 왕 대신 다른 애들이 다스렸다라고 해서 봉건 시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봉건은 정확히 그 봉건 제도라는 의미보다는 옛날 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옛날부터 가졌던 이 조선의 그 봉건 제도, 즉 옛날 제도들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농민운동 1차 봉기인데요. 자, 이게 왜 일어났냐? 배경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왜 일어났는지 배경. 당시에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부 지방. 자, 고부에 군수가 있었는데요. 고부군의 수령. 고부군을 다스린 수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이 조병갑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조병갑. 선생님이 이 사람 배울 때 나도 궁금했거든. 나랑 같은 조씨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나랑 같은 조씨는 아니더라고. 자, 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얘가 백성들을 겁나 많이 뜯어먹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요. 당시에 만석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논에 항상 뭐가 가득해야지? 물이 가득해야 돼. 그런데 비가 안 오는데 그 물을 저장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지? 저수지. 그렇지, 댐 또는 저수지인데요. 저수지를 한 글자로 보라는 거고. 근데 이때 고부지방에는요, 광산부라는 이미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 근데 조병갑이 그러는 거야. 고분농민 여러분, 우리 저수지 하나 또 만듭시다. 그래서 만석부라는 데를 만듭시다 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좀 의아해. 아니 저거 만들면 또 우리 가서 일해야 되잖아. 또 가면 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참 그런데. 근데 이 아저씨가 강제를 시켜버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 작업을 하는데 과정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 걷어버립니다. 그 세금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자기 다 써먹어. 그리고 일부는 돈을 씁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묘비를 만든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뜯기 시작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거 부당한 세금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뜯어먹냐 그러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의 마을 사람들 쫓아가서 으쌰으쌰하면서 이건 아니죠 군수님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때 조병갑은 가장 앞서서 으쌰으쌰하던 그 마을에 나이가 제일 많은 이장을 잡아서 손들어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곧 죽어버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배울 이 동학농민운동의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이 누구냐면 이 아저씨 정봉준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에 정봉준 아버지가 고부 농민들을 대표로 해서 조병갑 횡포에 맞서서 으쌰으쌰하면서 이건 아니죠 군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수했더니 돌아온 건 매질이었어. 결국엔 그 매를 받고 죽었고요. 이때 그 아들이었던 정봉준이 아버지의 시신을 딱 보고 부들부들 떠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감히 죽이다니, 이거 나쁜 놈, 이거 끝내버리다 하면서 당시에 고부지방에 있는 수많은 농민들한테 그럽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나와 같이 일어납시다. 농민 봉기를 일으킵시다. 이때 주도한 사람이 전봉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어. 왜냐면은 키가 좀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녹두라는 콩나물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근데 콩나물보다 좀 짧아. 그래서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어. 녹두랑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잘 봐봐.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전봉준이 백성들한테 나와 같이 뜻을 하는 백성들은 여기 서명서에 사인을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보면 한자도 있고 한글도 옆에 써 있어.
뭐 대충 이 내용은 우리 같이 싸웁시다. 근데 동참한 사람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야. 여러분 잘 봐봐. 보통 출석부 이름은 어떻게 생겼어?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뭐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이렇게 쓰지. 근데 지금 보면요, 저거 이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운데 원이 있으면 이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이 있으면 이렇게 조땡땡,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누구땡땡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그랗게 이름 썼을까? 대상이 없는 것처럼. 맞아. 일단 누가 대장인지 모르겠고, 왜냐면 항상 이름 맨 앞에 쓰면 당연히 뭐야 얘? 대상이 대장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맞아, 평등이야. 우리는 이렇게 위계될 수가 없는 모두 평등한 존재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할 때 여기다 갖다가 뭘 댄댔잖아요. 이걸 댄 게 뭐였냐면 밥 먹는 그릇이었어. 사발그릇. 그래서 당시에 이걸 사발통문이라 합니다. 사발을 놓고 통문, 문서에다 사인했다 해서 이렇게 원을 뚱 둘러싸서 사발통문이라는 것에 동학농민군이 사인을 했는데요. 잘 봐봐. 지금 농민분기인데 오늘 주제가 무슨 운동? 동학이라는 게 붙죠. 왜 동학이라는 게 붙냐면요. 조선 초기 때 최재우라는 아저씨가 서양의 기독교가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유교, 불교, 뭐 다양한 우리나라 민간상 다 짬뽕시켜 만든 게 동학이야. 동학은 당시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천 이거 안 써도 돼요.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사람은 모두 다 하늘같이 어떤 존재? 귀한 존재, 공평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조선후기 농민들이 동학을 엄청 많이 믿었습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당시에 이 고급 지방의 농민들도 거의 다 내수가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는다? 무슨 종교입니다? 동학을 믿었어. 그래서 주제가 동학 농민운동이야. 그 당시에 동학을 믿었던 사람 다 농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농민들이 정몽주와 함께 뜻을 같이 해. 나도 당신과 싸우겠어 하면서 저기 사발통에 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몽주와 함께 들고 일어나서요. 고부부조 조병갑 1위 하라 하면서 조병갑이 사는 고국 군수를 박살내버려요. 고부부조 조병갑을 어떻게 했냐? 황급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난리가 나. 지금 고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 진압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안핵사가 뭐냐면요. 당시에 조사관이었어. 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조병갑은 도대체 뭐 했길래 쟤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조사 좀 해라. 그래서 이때 안핵사 이용택이라는 애가 내려왔어. 그리고 전봉준 만납니다. 전봉준, 너 왜 반란을 일으켰니? 얘가 다 얘기해. 조병갑이란 나쁜 새끼가 있었는데 얘가 말이야 세금을 막 뜯어먹고 우리 백성들 뜯어먹고 막 세금 다 먹고 우리 아빠는 10년 때려 죽였어. 막 다 얘기했어. 그리고 그때 안핵사가 알겠다. 내가 잘 보고할게. 했는데 실상은 뭐였냐? 얘가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나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라고 올려버린 거야. 즉 조사관이 농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도 입장에서 어때? 이 조사관도 우리 편이 아니다. 조병갑 편이니까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이 보고서대로라면 전봉준은 어떻게 될까? 사형이야. 그냥 백성 밀라면 일으킨 거야. 억울해도 않아. 그러니까 한 정봉준이 이렇게 죽을 바에 나라를 한번 뒤엎어버리자 라고 하면서요. 당시에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요. 농민군들을 모읍니다. 이게 백성군이야. 이때 고부에서만 일으킨 게 아니라요. 전라도 일대를 농민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같이 합시다. 우리 편이 되세요. 여러분 힘들죠? 우리와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전라도에 있는 모든 동학을 묻는 농민들이 다 포섭해요. 그냥 농민들을 포섭하는데 그 상당수가 다 동학에 믿어서 동학 농민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전봉준이 돌면서 막 농민들을 모으는데요. 이때 농민군의 강령이 이거였습니다.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 것. 둘째, 춤과 효를 온전히 하며 세상을 부지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 셋째, 외적과 오랑캐, 일본군들 물리치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힐 것. 넷째,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급해서 권기의 뜻이 뭐냐면 권력에 미친 귀신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라. 즉 평관오리입니다. 평관오리를 모두 없애버릴 것. 즉 얘들은 누굴 위한 나라를 만들자?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죠. 그러면서 백사에서 공기를 한다. 그러자 당시의 고종은 황급하게 군대를 보내. 백성들이 반란이 일으켰다. 이거 지났더라. 그래서 싸웁니다. 싸웠던 전투가 황토현 전투요. 물론 뭐 황룡천 전투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황토현이라는 곳은요. 당시에 조선 관군과 싸웁니다. 조선 관군 이때 신식 무기를 무장한 별기군 같이 최신식 무기를 딱 가지고 농민군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민들의 무기는 뭐였지? 대나무. 맞아. 대나무, 사, 호미 딱 이런 거야. 그런데 정부의 군대는 총이 무기야. 이때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군의 최신식 무기가 이거였습니다. 가우지요? 이거 뭐 같아? 폭탄. 이 용도가 뭐 같아? 이거 크기가요. 우리 7편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들어가. 총알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 원래 용도는 닭장이야. 원래 용도는 닭 키우는 거야. 닭.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여기에 잔뜩 솜, 옷, 뭐 널씬 걸 다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어. 이런 식으로 저렇게 굴려가면서 이제 저 청인들까지 간 다음에 돌격하는 원도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장편한 무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농민군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농민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탈받는 나라, 조선의 나라를 바꾸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광군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여기를 먹어버려요. 바로 전주성.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전라도가 왜 전라도게? 여러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 두 개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전라도. 전라도잖아. 어디랑 어디냐면 전주. 전주, 나주야. 충청도 어디였냐면 충주, 청주야. 경상도 맞아, 경주, 상주. 이렇게 그 당시에 이거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 뜻 자체가 경기도 뜻 자체가 서울 경자에 그 바탕기자라서 서울 근처에 있는 도라는 뜻이죠. 경기도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것처럼 원래 우리나라 도명은요, 이 당시에 전주, 나주, 청주, 충주 이거는 지금은 솔직히 큰 도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거든요. 경상도 제일 큰 도시는 어디야? 경상도 제일 큰 도시. 경상도 어디로? 아 그래? 경상도 어디냐? 부산 쪽이야. 부산, 울산, 대구가 경상도야. 근데 거기 제일 크다 지금은.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때가 여기 커서 그래. 경주, 상주가.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전주는요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전라도는 조선시대 때 절대 뺏기면 안 돼. 여기를 농민한테. 왜냐? 조선 건국한 게 누구게? 왕. 이성계. 여러분 이성계가 어디 시게? 전주. 전주시야. 이성계 그 조선 왕족의 본적이 전주야. 여기 뺏기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전주에요.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어. 이성계 초상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때 전주에 점령이 돼. 그냥 정부가 깜짝 놀래. 저기 점령 나면 안 되는데? 저 진압해야 되는데? 근데 조선 정부군은 이걸 진압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종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해서 안 될 선택이라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했냐? 맞아. 당시에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이게 문제야. 왜 문제냐? 청나라 군대한테 우리 지금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거 진압하러 군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솔직히 얘들아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들이 반란 일으켰으면 뭐가 억울한지 파악한 다음에 해결해줘야지. 근데 이걸 진압할 생각하는 게 일단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온 게 잘못이야. 우리 힘을 해결 못한다고 외국 군대를 들어왔습니다. 외국 군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게다가 이때 얘네들 같이 와. 이때 청나라뿐만 온 게 아니라요. 얘네 같이 와. 일본. 청일 군대를 모두 조선에 파견됩니다.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옵니다. 여러분, 일본은 왜 왔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요. 그치. 맞습니다. 갑신정변 결과 청나라 일본이 야 우리 지금 갑신정변 때문에 김욱균이 일으킨 이 갑신정변 때문에 우리가 조선에 싸울 거 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군대 모두 치우자. 단 만약에 서로 조선에 갈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자. 그게 텐진조약이었어. 이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얘기한다. 나 지금 조선이 좀 도와달래. 나 군대 파견할게. 그랬더니 일본이 그럼 나도 도와줄게. 그래서 파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때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때 그래서 조선군이랑 농민군 깜짝 놀래. 청나라만 불렀더니 일본까지 와. 조선 입장에서 난리가 날 거야. 또다시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전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 농민을 만나야 된다. 정부군이 농민을 만나서 전주 화해를 결정합니다.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정부군이 조선 정봉주를 만나서 이렇게 청나라 일본군대가 모두 오니까 정부군이 가서 너네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게. 지금 우리나라에 청나라 일본 다 왔다. 너네 해산 안 하면 이거 여기 애들끼리 싸울 것 같다. 그래서 농민군도 청나라 일본이 다 싸우는 거 원치 않으니까 조선한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우리도 해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려. 1차 농민복귀가. 자 결과 이때 농민이 바라는 건 뭐였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꿈이 뭐야? 일단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야. 어쨌든 뭔가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선생님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냥 군대 갔을 때 누가 나한테 너 자음이 뭐냐 이러더라고. 저 자음이 없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그때 잘 먹고 잘 사자 했어.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지? 잘 먹고 잘 사자. 어제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잖아. 이때 농민들이 그런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때 했던 내용. 집강소를 설치한다. 집강소를 설치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농민이 스스로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것. 즉 농민이 자치도지. 전주나 여기 고부지방이나 국가가 정해진 세금만 딱 걷고 농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농민들이 알아서 화해를 시키고 농민들이 뭔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알아서 자치적으로 농민이 자기 말을 자치하면서 다스리는 집강소라고 설치하게 해준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요 실제로 이때 관리가 일을 하기보다는 농민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마을을 갖고 나왔어.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농민들은 두 번 다시 옆에다 쓸게 탄관오리 이런 나쁜 놈들 탄관오리들 없애라. 탄관을 없애고 조세제 세금 좀 조세제도 세금 딱 10분의 1만 걷어라. 더 걷지 말고 딱 세금만 10분의 1만 걷어라.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요. 당시에 정부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너네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우리 그만 싸우자. 전주 화약의 내용으로 집강소 설치하고 탄관오리 없애고 조세도 개혁하는 등 평온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농민군의 그 개혁안이 이거야. 패전개혁안. 이게 그 당시에 농민군이 전주 화약 이후에 발표했던 문서입니다. 우리 동원 농민군은 이렇게 나라를 바꾸고자 한다. 첫 번째, 동학교도는 정부와 이제 싸우지 않고 협력한다. 두 번째, 탄관오리 다 처벌하자. 조병갑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리자.
세 번째, 햄프가 심한 부자 처벌하자. 네 번째, 불량 유리 뭐 이런 거 없애고 중요한 이거야. 다섯 번째 봐봐. 노비 문서를 세워 뭐 한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의 노비는 없다. 여섯 번째, 7가지 천민의 차별. 이때 천민 중에서도요. 칠반천이라서 천민 중에서 천민 애들이 있었어. 걔네들 좀 그만 차별하자는 거야. 그리고 패랭이, 백정이라 그래서 소잡고 도축하는 애인데 얘가 쓰는 패랭이 가치라 그래서 걔네가 쓰는 모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런 거 쓰지 말게 하자. 즉 신분제도를 어떻게 하자? 완전히 없애자는 거야. 이제 모두, 왜냐하면 동학의 기본 사상은 인내청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이다.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천민이라고 처벌하냐, 차별하냐, 왜 양반인이라고 똥똥거리냐. 우린 다 똑같이 하늘같이 귀한 존재다. 평등 사상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9번, 관리는 집안을 보지 않고 뭘 본다? 능력. 즉 양반이라 해서 관리 뽑는 게 아니고 평민이라 해서 관리가 못 되는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 일하자. 지금은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능력 미들죠.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전조 협약을 맺고 농민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몇 차 공기? 2차. 지금 첫 번째 써놓고 1차 공기야. 그 말은 최소한 몇 번까지 있다? 그렇지. 2까지 있다. 자, 두 번째 써놓고 2차 공기 보겠습니다. 2차. 왜 또 얘들이 일어났을까? 괜찮아? 자, 같이 한번 2차 분기 보겠습니다. 9번 대학생 목표 2차 분기. 자, 2차 분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차 분기는요, 반, 외세였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반봉건, 즉 전통 질서에 반대한다 했으면요. 두 번째는 외세에 반대한다였어. 자, 왜 외세에 반대했냐? 이때 여러분 이거 봐봐. 청나라 일본에서 둘이가 들어오는데요. 일본의 목적이 여기서 알 수 있어. 자,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선 정부가 이것 좀 진압해주세요 하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청나라가 어디로 왔냐? 충청남도 당진항으로 들어옵니다. 전라도 바로 위에 있는 항구 당진으로 딱 도착을 했어. 이게 당연해. 왜냐면 반란은 전라도야. 그럼 전라도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가 당진이니까 당진에 간 거야. 그런데 일본은 어디로 오냐?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경상도도 아니고 인천으로 오. 왜 그랬을까? 한성을 먹으려고. 그렇지. 얘네 목적지는 청나라의 목적지는 전라도인데 일본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서울이었어. 이때 조선 정부가 전조 협약을 맺고요. 청나라 일본 군대한테 편지 보냅니다. 니네 다시 가라. 전쟁 끝났다. 우리가 잘못 불렀다. 이야 이제 가. 한 거야. 그랬더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려. 이때 배경. 이때 일본. 당시에 일본이 우리는 원래 갈 생각이 없었지롱 하면서 얘네가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원래 조선이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깜짝 놀래. 뭐요? 일본. 니네 지금 경복궁 왜 점령해? 이거 조선 먹으려는 거 아니야? 조선은 우리한테 사대한 나라다.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누가 차지할 거냐 두고 서로 싸워. 청일전에. 이때 누가 이겼게? 일본이 발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이 역사를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자, 퀴즈. 청나라가 당시에 아편대전에서 지고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인 운동이 있었는데요. 훌륭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책에서 배웠어요. 책도 배웠어? 나한테 배웠다고 해주면 안 돼? 자, 여러분 작년에 가르쳤죠? 자, 여러분 양무 운동 다 기억나지? 네. 양무 운동이라고 해서 청나라는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좀 약간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제대로 개혁이 안 돼. 반면에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고요.
청나라는 근대화의 실패를 해. 그래서 이 차이가 난 거야. 일본 무기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해. 근데 문제는 이때 일본이 경복궁 점령했다는 소식을 농민군이 듣게 돼. 그러면서 농민군들이 우리 지금 경복궁에 갇혀있는 누굴 구하자? 왕. 왕이 구하자. 외세를 물리치자. 반외세. 일본을 물리치자 하면서요. 이때 농민들이 또다시 일어난 거야. 농민이 재봉들이 다시 일어나. 이때 농민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모이는데 놀라운 점은요. 원래 1차 농민 봉기는 전라도에 있던 농민들만 일으켰거든요. 2차 농민 봉기는요. 전국 각지에 있었던 청일전쟁의 그림이고요. 전국 각지에 있었던 모든 동원 농민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던 농민분들이 다 모여. 얘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왕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이때 올라가는 길목에 공주가 있어. 공주에 우금치라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서울로 오려면 이 길목밖에 없다. 이 우금치에서 전열을 막아내자라고 하면서요. 우금치에서 딱 지는 심리다. 이게 실제 우금치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약간 평지의 언덕이야. 약간 언덕이죠. 실제 경사 좀 있는 언덕인데요. 일본군이 이 위에 지는 심이다. 지내죠. 약 200명의 일본군과 3,000명의 반군이 지는 시고요. 그 아래에는 전국에서 모인 동아농민군 2만 명이 아예 지는 치고 있었어. 이때 정말 좀 약간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여러분. 봐봐. 일본군 200명의 조선군이 있어. 조선군이 왜 있냐? 일단 당연하게 고등이 붙여진 상태야. 약간 고성이 시켜서 가는 데도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양반들도 참전합니다. 양반들은 동아편이 아니라 일본군 편이었어. 왜 그랬을까? 평등하기 싫어. 맞아. 평등 사상을 외쳤던 동아농민이 싫었던 양반군들이 실제로 양반들이 군대를 들이켜서 일본과 같이 싸운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 근데 이때 동아농민군 2만 명이 싸운데요. 솔직히 이게 공주 우금치 전투인데요. 우금치 전투인데 말이 전투지 학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일본군은 언덕에서 총알발을 쏴댔고요. 우리 조선 동아농민군의 무기는 뭐였다고? 창. 그 창도 북창이었어. 대나무 창. 끼케야 화살도 이거 없었어 거의. 끼케야 이런 고전식 무기를 가지고 그 화포무기랑 싸우는 거야. 그 정말 목숨을 걸고 그냥 뛰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전투 장면인데 이런 걸 못한 거야. 이거 던지잖아. 이게 뭐야? 기름 주머니야. 그러니까 조선군이 싸울 게 없으니까 기름 주머니 담아서 던진다면 불 붙이는 것밖에 없어 힘이. 근데 언덕 위에 저걸 던지는 게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투는 솔직히 학살이라고 말이 말 정도로 동아농민군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는데요. 그 결과 일본군의 피해가 솔직히 없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없어. 동아농민군은 이때 17,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학살의 수준의 전투였는데요. 근데 이때 기록에 따르면요, 동아농민군들이 옷에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궁을이라는 한자를 쓴 부적 같은 걸 지니고 다녔다 그래. 이게 뭐냐면은 동학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하늘 같은 모든 평등한 사람이다. 그 뜻이 궁을이야. 우리는 다 모두 하늘같이 존중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학농민군들은요 꿈이 있었던 거지. 나는 비록 백성으로서 차별받고 살았지만 내 자식한테만큼은 모두가 하늘처럼 존중받고 평등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은 실패로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때 일본도 봤어. 저들이 얼마나 나라를 바꾸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이때 조선 정부도 그걸 알아. 지금 국민들이 뭔가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결과 당시에 그 이후의 조선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이야. 또는 동원농민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에 따라.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이후에 가보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가보개혁. 조선 정부에서 그래 우리 조선 바뀌자. 우리 조선 뭔가 달라지자. 그래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나라를 바꾸려면 뭘 했으면 좋을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이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회전개혁. 신분제를 어떻게 하자? 없애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가보개혁 시기에 신분제를 없애버립니다.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드디어 신분제를 철폐했어. 그래서 훗날 갑신정변과 동학은요 가보개혁에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이때 저렇게 우금치에서 패배했던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 살아남아서 뭐 했을까? 다시 모아요. 맞아. 다시 모으고 싸우려고 해. 누구랑? 정부 일본군. 일본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얘들이 항일 의병으로 연결된다. 나중에 되면 독립군이 돼. 항일 의병 운동. 실제로 여러분 이때 동학농민군에 김창수라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 동학농민군에 같이 참전했던 청년이었어요. 동학농민군이었어. 나중에 가면은 막 일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죽는데 민기가 죽는데 이때 민기를 죽였던 낭인을 죽였던 청년이야. 김창수. 그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이거든요. 이름 바꿔 김창수에서 김구. 그래서 실제로 김구 선생님도 원래 동학농민군이었어 옛날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고요.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지금도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우금치전투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그 당시 대장이었던 전봉준의 체포장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은 안타깝게도 전봉준도 우금치전투에 패배하고 도망을 가던 도중에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부러져 실려가는 장면인데 일본군의 재판에 끌려와서 당당하게 일본의 제약을 따져 묻다가 사형을 당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까 들었던 이 노래 새하새야 파랑새야. 지금 보면요 새하새야 파랑새야 노트밭에 앉지 마라. 아까 전봉준 장면 별명이 뭐라고? 노트. 즉 새하새야 파랑새야 노트밭에 앉지 마라. 노트고 떨어지면 석기상 절고 한다. 여기서 파랑새는 뭘까? 일본군. 일본 애들아 전봉준 장관 죽이지 마. 전봉준 장관 떨어지면 죽으면 천부장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슬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노래가 우리나라 민요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너네 뭐 공지사항 있다고 해서 5분 전에 오신다고 했거든? 오기 시기 전까지? 아버지 걸려? 왜? 이미 다 줘서. 아 줬어? 아마도요? 네. 아 그래? 내신 말씀. 그럼 나 노트북 사고 끝낼게. 수고했고.